곰PD의 엑셀 강좌. 이번 시간엔 2019년 3월에 출제되었던 ITQ 엑셀 B형의 함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지역을 구하는 문제인데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경기, 2면 전라, 3이면 충청으로 구하시오 라고 해서 choose 함수와 write 함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choose 함수와 write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고 넘어가셔야겠지요. write 함수는요, 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 우측에 있는 내용을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라이트 하시고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릿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셀에 들어가 있는 값 중에서 오른쪽부터 자릿수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여기 B의 5셀에 있는 상품 코드 중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나타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는 write 가로 열고 B의 5셀에 있는 이 셀 안에서 쉼표 오른쪽에서부터 한 글자를 나타내시오. 엔터 하시면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글자가 자,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만약에 1이 아니라 2라고 입력을 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자, 오른쪽에 두 개의 글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죠. 자, 마찬가지로 3이라고 입력을 하면 세 글자.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 하이픈까지 이렇게 세 글자를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럼 choose 함수는 어떤 함수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숫자가 들어가요. 자, 이 숫자를 기점으로 숫자가 1이면 자, 첫 번째 내용을 나타내 주고 자, 숫자가 2면 두 번째 내용을 나타내 주고 자, 이 숫자가 3이면 세 번째 내용을 나타내줘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직접 한번 자,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는 choose. 자, 여기 choose를 더블 클릭하시고 자, 만약에 숫자가 1일 경우에 자, 쉼표하고 자, 2사 부장 차장 자, 여기까지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choose 하셔서 1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이 숫자가 1이면 2사를 나타내주고 2면 부장을 나타내주고 3이면 차장을 나타내주고 혹시 그 뒤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다른 내용을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 숫자를 1이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처음에 있었던 2사가 나타납니다. 자, 만약에 여기 숫자를 2라고 변경을 하면 그렇죠. 당연히 부장이라고 나타나겠지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경기, 2면 전라, 3이면 충청으로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아야 되는데요. choose의 숫자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냥 상품 코드가 뭐 2, 3, 2, 1이라고 숫자만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너무 간편해요. 그냥 이 셀만 선택하면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여기 마지막 글자, 이 마지막 글자에 한 글자가 1일 경우에는 경기, 2일 경우엔 전라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choose의 숫자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구해주어야 되냐면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i의 5셀을 선택해서 먼저 자, choose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1, 2, 3, 4 입력할 수 없고 상품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가 숫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write 함수를 가지고 옵니다. 자, write 하시고 자, 요 셀 중에 B의 5셀 중에 쉼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우리 라이트 함수 끝났어요. 라이트 함수 셀, 쉼표, 자릿수 끝났기 때문에 반드시 닫는 가로를 자, 이렇게 닫아주셔야 돼요. 자, 라이트 함수는 끝났어요. 근데 추주 함수는 아직 안 끝났죠. 자, 추주 함수로 보자면 자, 이 라이트, B의 5, 쉼표 1이 바로 이 숫자에 해당해요. 자, 요 숫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B의 5셀의 오른쪽에 한 글자에 따라서 1이면 경기, 2면 전라, 3이면 충청으로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가 요 상태에서 쉼표하시고 자, 첫 번째 내용은 경기예요. 경기. 자, 경기, 쉼표. 자, 두 번째는 전라. 자, 문자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앞뒤에 붙여주셔야 돼요. 큰 따옴표를 안 붙여주시면 오주값이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는 충청.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자,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추주. 자, 찾아줄 거예요. 뭐를요? 자, 여기 숫자. 자, 우리 B의 5셀의 오른쪽에서 한 글자가 1일 경우에는 경기, 2일 경우에는 전라, 3일 경우에는 충청이라고 나타내도록 지정했어요. 자, 추주함수도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엔터를 누르셔서 얘를 눌러주시던지 자,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첫 번째 값은 오른쪽에 2로 끝나기 때문에 전라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나머지 값들은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쭉 밑으로 드래그를 하시는데 자, 이렇게 왼쪽으로 끌어서 밑으로 내리실 경우에는요. 이 위에 있는 선이 그대로 따라서 채우기가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끌지 마시고 채우기 핸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하셔야 자, 이렇게 진한 선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면 아래를 향하는 삼각형,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공백. 자, 공백은 큰 따옴표 두 개를 붙여주는 게 공백이에요. 자, if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래요. 자, 그럼 if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겠지요. 자, if 함수. 여기서는 조건이 두 개예요.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또 하나의 조건은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작다라는 조건이겠죠. 자, 이렇게 조건이 두 개일 경우에는 if가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if 하시고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참값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타내주는 거짓값. 자, 요게 자, if 함수의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면 얘가 뭐예요? 조건이에요. 그쵸? 그러면 참값은 뭐를 나타내 준다고요? 그렇죠. 자, 여기 특수문자를 나타내 주고 거짓값은요? 그렇지 않을 때는 공백. 큰 따옴표 두 개가 들어가는 게 공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백이 거짓값이네요. 제2의 5셀을 선택하신 상태에서는 if 가로 열고 전월 판매량이에요. 그럼 네 줄의 전월 판매량을 찾는 거예요. 다른 줄의 전월 판매량을 클릭하시면 안 돼요. 자, 네 줄에 있는 전월 판매량은 F의 5셀이에요. 자, F의 5가 크다예요. 크다. 부등호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자, 크다. 만약에 이상이라고 나왔으면 크거나 같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크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그냥 크다. 뭐보다요? 당월 판매량보다. 자, 그럼 네 줄의 당월 판매량을 찾으셔서 당월 판매량을 딸까 클릭. 조건이 끝났어요. F의 5에 있는
전월 판매량이 G의 5셀에 있는 당월 판매량보다 크면, 자, 조건이 끝났어요. 조건 끝났으니까 쉼표. 자, 참값은 뭐예요? 그쵸. 아래를 향하는 세모네요. 이 세모 특수문자는 문자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문자열을 나타내 줄 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돼요. 큰 따옴표를 넣고, 자, 우리 아래를 향하는 특수문자를 입력하시려면 한글 미음을 입력하신 상태에서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특수문자들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특수문자들을 한꺼번에 보시려면, 자, 요렇게 생긴 요 표시를, 자, 한번 눌러보세요. 특수문자들을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 맞죠, 요거? 자, 이 특수문자를 딸깍 클릭하시고, 자, 큰 따옴표를 닫아주세요. 문자열이 끝났기 때문에, 자, 얘가 참값이죠. 자, 쉼표. 거짓값은 뭐예요? 자, 만약에 F의 5가 G의 5보다 크면, 자, 여기 삼각형, 아래를 향하는 삼각형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백이에요, 공백. 자, 공백은 큰 따옴표 2개. 그쵸? 자, 요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자, 닫는 가로는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눌러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제2의 5셀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있는 값은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지 않아요. 작기 때문에 공백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제2의 5셀을 선택하시고 채우기 핸들에서 왼쪽으로 끌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쭉 내리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큰 값일 경우에만, 자, 이런 특수 문자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저희 두 번째 문제도 완성. 세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 전월 판매량을 구해요. 근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하고 맥스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맥스 함수의 공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맥스는요, 가장 큰 값을 구하는 함수인데, 자, 범위, 맥스하고 범위예요. 자,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주는 함수인데, 자, 여기서는 정의된 이름. 자, 우리 그 전 가정에서 F의 5에서 F의 11을 블록 잡아서 이름 상자에서 전월 판매량이라고 이름 정의를 해줬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해준 상태에서는요, 굳이 내가 원하는 부분을 블록 잡지 않고 바로 전월 판매량이라고 내용을 입력해 주셔도 값들이 구해진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2의 13셀. 자, 는 맥스라고 입력을 하시고 가로를 열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전월 판매량을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전월 판매량이라고 입력을 한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전월 판매량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 값으로 구해진다라는 거. 전월 판매량, 이름 정의된 내용으로 자,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산물의 특산품 수 구하는 문제인데 구분이 수산물이래요. 수산물인 상품의 개수를 구하고 결과값 뒤에 개를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count if 함수와 and 연산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일단은 count if 함수의 공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count if 가로 열고, 자, 조건이 있는 조건 범위가 되겠어요. 조건 범위 중에, 자, 이 조건이 몇 개냐? 근데 이 조건에는 큰 따옴표를 붙여줘요. 예외가 있어요. 자, 자세한 게 궁금하시다면
카운트 계열 함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강의한 강의 내용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건 범위 중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 몇 개냐?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수산물, 우리 구분의 요 범위 중에서 수산물이 몇 개인지 구하시오 라는 소리예요. 근데 끝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라고 구하래요. 자, 그럼 일단 카운트 if부터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의 14 셀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는 카운트 if 가로 열고, 자, 조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그쵸? 구분이 수산물이기 때문에 요 구분 중에서 D의 5에서 D의 12 중에서 이 중에서 자, 심표. 자, 조건이 뭔가요? 조건이. 그쵸? 조건은요, 수산물이에요, 수산물. 그러면 자, 큰 따옴표 놓고 수산물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자, 아니면 수산물이 있는 셀을 그냥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는 카운트 if. 자, 조건에 대한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 범위 중에서 수산물이 몇 개냐예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눌러 보시면 2라고 나와요. 근데 저희는 한 가지 더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 함수가 다 끝난 다음에, 닫는 가로 그 다음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라는 내용을 붙이래요. 카운트 if가 다 끝난 상태에서 AND. 자, 연결할 거예요. 뭐를요? 개라는 글자를 연결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개라는 글자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앞과 뒤에 이렇게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조건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함수. 자, 그리고 연결, AND로 연결할 건데 그 뒤에 개라는 문자열을 붙여라 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렀더니 2개라는 값이 자,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문제가 끝났어요. 5번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산물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네요. 농산물의 당월 판매량 평균을 내림하래요. 내림에서 정수로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와 디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디에버리지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쵸? 디에버리지라는 함수는요, 데이터 목록 중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자, 여기서는요, 구분이 농산물인 애들의 당월 판매량의 평균 값을 구하는 거예요. 디에버리지의 공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에버리지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자, 심표. 구하고자 하는 값이 있는 열 번호. 자, 그리고 조건. 자, 이렇게 돼요. 라운드 다운은 조금 이따 하고요. 이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농산물의 당월 판매량 평균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2의 13셀에는 자, 디에버리지. 자, 범위는요, 데이터베이스 범위예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블록을 잡아주셔야 될까요? B의 4부터 잡아요. 여러분, D에버리지, Dsum, Dmax, Dmin 이런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올 때는요, 반드시 이 위에 있는 열 제목들부터 잡으셔야 돼요. B의 5부터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 B의 4에서 H의 12까지, J의 12까지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는 함수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까지만. 자, 기존에 우리 ITQ에서
입력하라고 했던 자, 그 부분만 일단 블록을 좀 잡아볼게요. 자, H의 4에서 H의 12 이 범위 중에 자, 쉼표. 자, 열번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저희는요.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B의 4부터 H의 12까지 블록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 블록 잡은 것 중에서 당월 판매량은 몇 번째 열에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당월 판매량은요, 여섯 번째 열에 있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당월 판매량은 여섯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자, 열 번호는 6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쉼표.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자,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구분이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자, 그럼 조건을 여기다가 뭐 농산물이라고 써주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조건도 표와 같이 우리 고급 필터를 할 때 조건을 적어주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표로 된 조건이 필요해요. 여기에 보면은 위에 구분이 농산물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얘가 농산물이 아니라 축산물이라면 다른 곳에 구분이 농산물이다 라는 조건을 적어줘야 되겠지만 자, 여기에 구분이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조건이 바로 딱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조건을 D의 4에서 D의 5 이 부분을 조건으로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엔터 눌러 보셨더니 자, 여기 농산물의 당월 판매량의 평균. 자, 농산물의 당월 판매량의 평균값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만약에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얘를 정수값으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보니까 2013.8이라고 저 같은 경우에 나타났는데 자, 뒤에 있는 이 소수점 값을 내림해서 무조건 내림해서 2013이라는 값만 나타나도록 지정을 하래요. 자, 그럼 이쯤에서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의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겠죠. 자, 라운드 다운. 자, 가로 열고 반올림 하려는 셀이나 반올림 하려는 수를 적어주세요. 여기선 셀이라고 입력할게요. 자, 이 셀 중에서 자, 자릿수. 요 자릿수에 해당하는 것만큼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림해라 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 자릿수가 중요해요. 자,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셀에 1, 2, 3, 4, 5, 6, 7, 8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자, 이 셀에서 쉼표. 자, 예를 들어 자릿수를 1로 지정을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보면 요 뒤에서 6이라는 숫자가 반올림을 할 수 있어도 무조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란 소리예요. 자, 만약에 1이 아니라 2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무조건 내림이 되겠지요. 자, 마찬가지로 3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셋째 자리에서 내림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1, 2, 3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렀더니 소수점이 아니라 1의 자리에서 내림이에요. 1234가 1230. 자, 1의 자리에서 내려버렸기 때문에 자, 요런 결과값. 자, 다시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10의 자리에서 내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면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한 것도 아니고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에서 내림해라 한 것도 아니고 정수로 구하래요. 자, 정수로 구하고자 할 때는 자,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하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정수값만 나타나요. 자, 라운드 다운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자,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내림이지만 라운드라는 함수는요. 똑같아요. 똑같이 자, 얘는 내림할 셀이네요. 자, 라운드는요. 반올림할 셀의 자릿수. 자, 얘는 반올림, 내가 원하는 자릿수에서 반올림을 하는 자, 함수이고 자, 라운드업은요. 자, 무조건 올림이에요. 올림할 셀 자릿수 하면 내가 올림할 셀에서 요 자릿수만큼 무조건 올림하란 소리예요. 저희는 라운드 다운이기 때문에 내림을 하고 무조건 내림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을 하고 혹은 값을 선택하고 자릿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제2의 13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d 구한 값은요. 그냥 내림할 셀, 내림할 값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d 앞에 이 값을 라운드 다운을 할 거예요. 요 값이 이렇게 우리가 구했어요. 평균 값을. 자, 요 끝에서 쉼표 0. 자, 얘가 내림할 값이에요. 내림할 값인데 자, 쉼표 0. 자릿수는 정수값에서 무조건 내림을 하겠다라는 소리겠지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예 하시면 자, 이렇게 정수값이 나타나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당월 판매량 H의 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당월 판매량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 자, 여러분 ITQ 엑셀에서는요. VLOOKUP 함수는요.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VLOOKUP 함수를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VLOOKUP 함수의 공식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 상품명이 변경이 되면 이 상품명에 해당하는 당월 판매량이 계속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VLOOKUP 함수는 기준값, 쉼표, 찾고자 하는 범위, 자, 쉼표, 열번호, 자, 그리고 옵션이에요. 옵션. 자, 이렇게 자,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의 기준값은 여러분 저희는 이 상품명에 따른 당월 판매량을 구할 거예요. 이 기준값이 변경이 되면 당월 판매량은 계속해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값은 H의 14셀이 됩니다. 자, 찾고자 하는 범위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를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범위를 드래그 해주실 때는요. 찾고자 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부터 블록을 잡으셔야 돼요. 저희는 상품명이 기준값이기 때문에 상품명부터 블록을 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상품 코드부터 블록을 잡으시면 VLOOKUP 함수가 나타나지지가 않아요. 에러 값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열번호는 블록 잡은 것 중에서 당월 판매량이 있는 열번호. 자,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자, 같이 구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2의 14셀을 선택하시고 는 VLOOKUP 가로 열기. 자, 기준값은요. H의 14셀이죠. H의 14셀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제2의 14셀에 있는 값도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기준값은 H의 14. 자, 쉼표. 자, 찾고자 하는 범위. 자, 얘를 C의 5부터 블록 잡아주시면 안 돼요. 저희 기준값이 상품명이기 때문에 상품명부터 블록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자, C의 4부터 잡으셔도 되고 C의 5부터 잡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저는 C의 4부터 잡아볼까요? 자, C의 4에서 뭐 제2의 10까지 하셔도 되고 자, 아니면 우리 함수가 안 들어가 있는 여기 H의 12까지만 잡으셔도 되고 자, 요 상태에서 쉼표. 자, 열번호. 자, 열번호는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열번호인데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자, 찾고자 하는 범위를 C의 4부터 이렇게 H의 12까지 블록 잡으셨어요. 자, 저희는 당월 판매량을 구할 거예요. 당월 판매량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의 당월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자, 열 번호는 5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쉼표. 자, 저희는요, 반드시 상품명이 100진주 쌀이면 당월 판매량이 2045라는 값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상품명이 딱 세우면 반드시 당월 판매량이 950이라는 값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정확히 일치하는 펄스라고 되어 있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엑셀에서 여러분 펄스라는 거짓값은 0을 나타내고 true라는 참값은 1을 나타냅니다. 0이라는 값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한 상태에서 엔터 눌러주시면 자, 지금은 상품명이 100진주 쌀이기 때문에 2045라는 값이 나왔고요. 자, 여기 목록의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당월 판매량이 그거에 해당하는 값으로 변경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마지막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한 값인데,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당월 판매량이 2000 이상인 행 전체에 글꼴을 파란색의 굵게로 지정을 하래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자 한다면, 자, 저희는 당월 판매량이 들어가 있는 B의 5부터 J의 12까지. 자, 만약에 이 부분만 블록을 잡으시면 이 부분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저희는 문제에서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B의 5에서 J의 12까지 블록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홈 탭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새 규칙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수식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딸깍 클릭. 자, 저희는 여러분 당월 판매량이에요. 당월 판매량. 자, 그러면 당월 판매량의 첫 번째 G의 5셀을 딸깍 찍어주시는데 당월 판매량의 G의 5셀부터 G의 6셀, 7셀 쭉 당월 판매량을 쭉 탐색을 하면서 2000 이상인 값들만 글꼴을 파란색의 굵기로 지정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값이 자, G의 5셀이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절대값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G의 6, G의 7, G의 8셀을 탐색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F4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G열은 변경이 안 되도록 자, 이렇게 절대값으로 지정이 되고 5행이라는 요 5 앞에는 달러가 사라져서 G의 6, G의 7, G의 8 쭉 탐색이 가능하도록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요 당월 판매량이 2000 이상이에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요? 자, 2000보다. 자, 서식을 클릭하셔서 색을 클릭하셔서 파랑. 여기서 내 맘대로 파랑색이다 라고 파랑색을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안 돼요. 요거는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파랑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자, 파랑은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생겨있는 자, 요 값이 파랑색입니다. 파랑색의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지정을 하시고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자, 빈 공간 클릭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당월 판매량이 2000 이상인 행 전체에 파랑의 굵게로 자, 이렇게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2019년 3월에 출제된 우리 ITQ B형 문제, 수식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어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